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원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철학의 기초로 한 유별한 철학자인데 그는 국가의 이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소질을 개발하여 행복해지는 것이고 국가의 의무는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익과 정의인지를 파악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체가 바로 말,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로고스를 잘 구사하는 것은 개인이 행복함과 동시에 국가가 효율적이고 정의롭게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는 빈부의 대결, 즉 정의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인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한 국가 안에서 부자와 빈자라는 상호 모순적인 구성원들이 대립하면서 공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대체로 재력과 능력이 있는 도시 엘리트들이 빈민들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대중들이 민회와 인민법정에서 집단적인 의결로 권력을 장악했기에 민주정체라고 불렸고 리더들은 권력을 가진 다수의 빈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중연설을 잘해야 했다고 합니다. 수사학이 아테네에서 발달한 결정적인 배경이 바로 이런 빈부의 대립이었는데 결국 민회와 배심법정에서 연설 간의 대결을 통해 빈부의 대립, 즉 정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한 거고요. 오늘 문제원의 광장에서 들려드리는 음악들은 1977년에 시작한 대학가요제 수상 및 출전곡들로 선정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한 첫 곡은 이범룡의 꿈의 대화입니다. 앉아 어두운 거리에 가만히 너에게 나의 꿈 들려주네. 너의 마음 나를 주고 나의 크고 너 아들이 우리 세상을 둘이서 만들자. 아침엔 꽃이 피고 밤엔 눈이 온다. 들판의 산 위에 따뜻한 온눈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석양이 질 때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덕에 올라 마지막 길 소리 맞춰 노래를 부르자. 작은 손 마주 잡고 지는 해 바라보자. 조용한 호숫가에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 나무집을 둘이서 짓는다. 흰눈이 온 세상을 깨끗이 엎으며 작은
다시 서로의 빈 곳을 채우리. 내 눈에 반짝이는 별빛을 내리라.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 둘의 꿈속에.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 둘의 꿈속엔.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입니다. 오늘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에서 전할 첫 번째 소식은 지난 31일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국 228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 및 고용, 교육, 건강 및 의료, 안전 등 5개 영역 30개 지표의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서 분야별 및 종합순위를 발표했는데, 지속 가능한 도시 종합평가 결과 시, 군구 1위는 세종특별자치시, 기초구 1위는 대전 유성구가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수도국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및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한국지역경영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순위를 공표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인구 세종시, 경제 및 고용은 경기 용인시, 교육은 전남 신안군, 건강 및 의료는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 부분은 부산 동구가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구 부문은 총 인구 2022년 기준입니다. 경기 수원시, 인구 성장률은 경기 과천시며 출산율은 전남 영광군이 1위를 차지했고, 2040년까지의 장래 인구 전망치인 추계 인구는 경기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가 차례로 1, 2, 3위에 선정됐습니다. 경제 및 고용 부문은 세부 지표인 재정 자립도, 사용직 비중, 고용률, 1인당 평균 소득, 주택 소유율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도시의 순위를 도출했습니다. 경기 용인시가 경제 및 활력 부문 1위로 경제 활력 도시의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상위 10위권에 해당되는 도시로는 고득점 순서대로 경기 화성시, 이천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기도 광주시, 경기 안양시, 충남 아산시가 포함됐습니다. 교육 부문은 세부 지표인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인프라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인구 1000명당 사설학원 수 등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도시의 순위를 도출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이 1위를 차지했으며 경남 하동군이 2위, 전남 구례군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북 영양군이 4위,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5위, 전북 부안군이 6위를 기록했습니다. 건강 부문은 광주광역시 동구가 1위, 부산광역시 서구 2위, 전남 화순군 3위를 차지했습니다. 김학래의 내가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에 기쁜 꿈이 있으니 가득한 사랑의 눈을 내리고 우리 사랑에 놀아있다면 아름다운 생차질이다. 이 세상에 슬픈 꿈이 있어 외로운 맘에 비루지 없이 우리 그리움에 날겠다면 상념의 방랑자들이다. 내 마음 나도록 사랑한다면
실감이 들 뿐인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고 이 세상에 도리하겠어. 내가 아닌 척만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이 세상에 깊은 꿈이 있어 가득한 사랑의 눈을 내리고 우리 사랑의 노래 있다면 아름다운 생체들이다. 정다하도록 사랑한다면 주술과 믿음 보이네.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가겠어. 내가 미쳤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가겠어. 세상에 돌이 되겠어. 내가 아닌 자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다같이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 되겠어. 내가 아닌 자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두 번째 내용은 2024년도 세종시 행정사무감사가 제89회 정례의 기간인 5월 31일부터 12일까지 13일간 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종시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회 운영위는 의회 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채택하고 세계상임위원회가 채택하여 협의 요청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89회 정례의 기간 중 5월 31일부터 12일까지 13일간 실시하며 겸임위원회인 의회 운영위원회는 6월 12일에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 교육안전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8일간 각 소관부서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의회 운영위 위원들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객관적이면서 중립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라며 의회 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취지에 맞도록 사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대안 개발과 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춰 철저한 감사 정보를 수집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더욱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이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소년이가 부릅니다. 이름 없는 새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위원회 소식을 전합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세종시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는데 이현정 위원장은 스마트팜이야말로 고령 농가에 필요한 대안으로서 세종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을 앞둔 지금 자체기획 수립 때 고령 농가를 위한 방향과 의식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현정 위원장은 또 경제산업국 업무 전반을 검토한 뒤 신산업 발굴 및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충분히 예산이 투입된 산업들의 사업화, 고도화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김동빈 부위원장은 청년 농업인 양성교육,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년이 미래 농업세대로 잘 정착하도록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고령농가 및 여성농업인의 지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에게 그는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 행사 때 관내 푸드트럭 업체를 이용하고 관급자재 조달 및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납품 때에는 세종시 업체가 우선 선정되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김광훈 위원은 최근 리프트 사고 등 농기계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한 뒤 노후시설 및 장비 점검으로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치원 복숭아축제가 민간 협업을 통해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고도 합니다. 민영호, 민광식이 부릅니다. 젊은 연인들입니다.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우리를 길은 험하고 비바란 곳에도 서로를 위하며 눈보라 속에도 손목을 꼭 잡고 따스한 온기를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우리를 세상 모든 것 내게서 멀어져 가도
다정 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나보니 손짓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중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 소식을 전합니다. 본감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세종시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등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승강기 사고를 거론한 김영현 위원은 시민 안전을 위해 세종시 관리기관, 공단 등이 협력해서 교체나 수리 등을 원만히 해결하라고 주문한 뒤 시설관리공단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으로 경영관리 지표 점수가 낮고 근무 여건 개선 등 적극적인 조직관리로 경영 성과를 이끌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공동구 기능 개선을 위한 관리사무소 증축 사업 관련 하도급률, 하도급 발주 업체 등에 대해 부실 자료, 내부 인테리어 공사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을 지적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 등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보람동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재 차원에서 시민 누구나 사용될 수 있도록 신규 회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학기제 등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으며 윤지성 위원은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 중 국비 100% 지원 사업이 많은데 적극 활용해서 청년과 여성 농업인 등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농기계의 내구 연한을 잘 살피고 노후 장비를 정비해서 필요시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상병현 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업무 및 조직 현황을 본 후 세종시 고졸 취업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노력과 책임을 언급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상 의무를 이행하여 취업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하면서 싱싱장터 매장별 재고관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판매에 대한 시범 운영이 아름점에서도 확대되어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옥순이 부릅니다. 블로리아입니다. 작은 불꽃
어디 춤추는데? 물놀이야 저 들판 사이로 가며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려 야 우리 춤춘다 물놀이야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의 문제안의 광장에서를 듣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봐요 코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수사학입니다. 말과 글은 설득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설득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식,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 그리고 한 가지 더 발언자에 대한 신뢰성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인 수사학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설득의 3요소입니다. 이 세 요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설득의 기본 원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문제안의 광장에서는 세종시의 정책을 비롯해서 세종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거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책이나 사업에서부터 소소한 마을의 소식까지 전달하는 내용의 범주가 매우 큽니다. 가능한 사실과 논리에 근거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로고스의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주제에 따라 심층적인 학습이나 고찰이 요구되는 함께 알아봐요 코너도 이러한 방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한 생각, 태도, 감성과 이성, 윤리성, 정직성, 그리고 전문성 등은 내용의 전달을 얼마나 진실되게 하고 있는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 프로그램을 청취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세종 시민들과의 교류에 대한 정도를 늘 고민하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안의 광장에서를 한 걸음 앞으로 진척시키기 위한 책무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알아봐야 코너에서는 수사학의 세 요소,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논리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 청중을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통계, 논리적 추론과 같은 객관적 증거들이 설득의 근거로 등장하고요. 청중들이 발언자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느끼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파토스는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감성의 호소에 설득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비유, 강렬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중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특정한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발언자와 청중의 감정적 연결을 통해 청중이 주장에 더 깊이 공감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발언자에 대한 신뢰성과 권위, 윤리성 등을 높여서 설득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발언자가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며 인품과 인성이 훌륭하고 도덕적 성실성을 갖추었다는 등의 인상을 주어서 그의 말에 무게감을 실어주는 방법입니다. 즉 발언자 자체에 대한 호감을 상승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주장에 더욱 설득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바다새가 부릅니다.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나는 새야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의 적용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에서는 무조건 솔직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한다고 가정하고 찬성 입장에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적 설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고스를 활용해 설득할 때는 친구 관계에서 솔직함이 중요한 이유와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논리적 근거 및 객관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솔직한 대화가 인간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제시한 심리학 연구 결과를 활용하거나 친구 관계에서 솔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통계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파토스를 활용해서 설득할 때는 친구 관계에서 솔직함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청중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합니다. 이때 자신이나 다른 친구의 솔직함 때문에 친구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졌는지 등 개인적인 경험담을 제시할 수 있고, 반대로 친구가 거짓말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숨기는 행위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얼마나 실망했는지 자신의 감정 변화를 묘사함으로써 청중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에토스를 활용해서 설득할 때는 발언하는 이에게 청중들이 신뢰감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친구 관계에서 솔직함을 통해 얻은 긍정적 변화나 솔직하지 못했던 경험으로 얻었던 교훈 등을 제시하면서 발언자의 주장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솔직함이 도덕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으며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며 친구 관계에서 무조건 솔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그마가 부릅니다. 해야입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는 고운 해야 아침을 기다리는 애띤 얼굴, 어둠이 걷히고 햇볕이 번지면 깃을 치리라. 맑은 해야 내가 웃음치면 홀로라도 나는 좋아라. 어둠 속에 묻혀있는
여러분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요소 중 가장 강력한 설득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보다 효과적인 설득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설득하고자 하는 상황, 청중의 특성 등에 따라 요소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토론을 할 때 이것이 로고스, 이것이 파토스 하는 식으로 구분짓거나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진행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다만 논리적 설득, 감정적 설득, 그리고 발언하는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게 토론에서 중요한 설득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실전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말 좋네요 코너입니다. 정말 좋네요 코너에서는 세종시립도서관이 19일부터 신중년을 위한 자서전 출간 프로그램 나의 자서전 인생의 철학과 지혜의 기록 강좌를 연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도서관 지혜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신중년에 주체적인 인문학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박종덕 충남대학교 교수의 지도로 총 12회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서전은 글쓰기 본질에 대한 이해와 관련 지식을 습득한 후에 최종 출간이 되고 프로그램 참여는 5일부터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시민이어서 한글 문서 작성과 전자우편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에 문의하거나 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연극이 끝난 후 샤프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연의 광장에서는 말에 대한 의미, 중요성,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말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가끔은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항상 하는 거지만 그거를 반추하거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기회들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언어에 대한 표현들이 어떻게 되고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파급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문제연의 광장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로가 모인 갤럭시 울려 퍼즐이 궁금해 시대와 함께 노래해 생각하지 말고 따라 불러 대단하려 하지 않아도 You already my star 우리 다 함께 노래해 두루다리디리다리다라 Hey
잠깐만 있지 눈치 보지 말고 just do it 걱정 따윈 잠깐만 있지 이제 보이지 맞아 넌 이미 나빛이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고 do your thing 뿌옇게 보였던 너의 우주도 멀리서 보니 은하수였던 것 같아 가끔은 혼자인 것 같아도 언제나 네 옆에 있어줄게